안녕하세요. 오늘 제 옆에 김영우 원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와 계신데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종구 상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렌TV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제 영광입니다. 이 워렌TV가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주식학원 포함해가 재테크학원이더라고요. 여러 방송을 다 출연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데 제대로 된 데 또 출연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식 전문가가 아닌 채권 투자 전문가분을 모신 만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채권 투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무님, 올해 갑자기 채권 투자 인기가 급부상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채권, 특히 달러 표시 채권, 유로화 표시 채권, 국내 채권 시장은 사실은 전무합니다. 글로벌 시각으로 보면 국내 GDP가 글로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 GDP는 거기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채권 시장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채권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채권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흔히 채권 투자는 주로 큰 투자금을 가지신 분들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투자금이 적은 분들도 채권 투자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채권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최소 어느 정도는 돼야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을 보면 큰 자금들이 사실은 채권 투자에 많이 들어가요. 확정금리고 캐시플로 좋고. 그렇지만 지금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국채를 직접 거래를 하기 힘드니까 ETF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채권 시장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아직까지. 금융투자세가 도입 안 됐어요. 주식 매매 차익은 국내는 비과세죠. 해외는 22% 세금 내야 됩니다. 미국 주식. 그런데 채권은 아직까지 금융투자세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확천금을 좀 배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채권을 좀 아셔야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을 알고 그 중에 주식, 채권, 부동산을 아는데 글로벌 채권 시장을 모르면 달러라든지 유로화 표시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럼 좀 아셔야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불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의 규모가 1이라면 글로벌 확정금리 채권 시장의 규모는 3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확정금리 해외 채권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더불어서 최근 환율 상승과 또 한국의 물가 상승 외에 국내 환경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국민들이 글로벌 채권이라든지 기타 확정금리 채권에 대해서 투자 채널이 없는가 하면 이 채권을 투자하려면 혹시 블룸버그라는 그 네이밍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좀 전에 그 뉴욕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 기계 채권을 하려면 블룸버그나 로이터 기계가 있는데 1년 수수료가 4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큰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또는 KIC 각종 공제들은 그 자금을 수수료를 주고 그런 글로벌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 증권사라든지 그쪽도 할 수도 있는데 일반 개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인데 모든 주식, 즉 에쿼티라고 그러죠. EC의 시장이 1이라고 그러면 모든 걸 합쳐가지고 글로벌 채권 시장은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글로벌 채권 시장을 모르고 재테크 또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그냥 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저는 싱가포르은행 출신인데 그전에는 베어링은행 이런 데 다녀가 채권을 배웠어요. 달러 표시, 유로 표시 채권을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하우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리테일이 활성화되면 그런 시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하우스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하우스가 운영되고 그랬으면 더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게 조금 한정적입니다. 왜 철수를 하게 된 건가요? 한국 시장이 돈이 안 되니까요. 지금 보세요. 시티은행 리테일 다 철수했죠. HSBC 리테일 다 철수했죠.
그러니까 왜 돈이 되면 외국 그 헤지펀드라든지 기타 자금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데스크가 한국 시장을 커버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글로벌, 현대차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은 철수 안 하고 아직서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아시고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글로벌 부동산 또는 한국 내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시는 종합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데 아셔야 되는 머스트 팩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상무님께서 복잡한 글로벌 시황을 조금 보다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2022년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 2023년 누적 무역 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해서 걱정인데요. 예. 이것으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변했잖아요. 네네. 우리 최고 대표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네.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가 마이너스 96%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수입해가지고 식량도 작업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데 그나마 지금 전자제품이라든지 LCD라든지 반도체 수출해가 먹고 살았는데 네. 지금 쇼티지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그가 한 6개월 또는 8개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죠? 1,400원.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시장이 워낙 그 역동적이고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이래 골고루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싱가포르나 기타 외국에 근무할 때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외환 시장이 다 개방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 외국인들이 들어와면 많이 사죠. 네. 왜 많이 사겠어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요지 부동산 사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우리 IMF 다 커튼 다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금리 인하되었다고 그랬지만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5.25%고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러면 그 액면만 보면 미국 채권 사야 돼요. 미국에서 사면 채권 사면 똑같은 등급이라도 어찌 보면 미국은 5.25%를 받아요. 네. 우리는 확정금리 원화로 3.5% 받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시장을 알고 투자를 못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변동성도 심하고 수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향후에 원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상황에서 거액 자산가들은 이 확정금리 달러 채권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캐피털 게인하고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쿠폰이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비과세 되는 채권이 글로벌 채권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브라질 국채 국민들이 다 싫어해요. 왜요? 저도 신한은행이나 삼성증권이나 기타 교보나 뭐 이렇게 국내 증권사 글로벌 FICC나 있을 때는 헤아라 채권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 동남아나 그 후진국에 가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가 하면 그 나라에 달러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막상 투자를 해가 그 나라 현지 통화로는 돈은 벌어요. 캐시플로우 버는데 달러 베이스로 다시 그냥 엑시트하면서 청산을 해보면 달러 값어치가 로컬 통화보다 엄청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나 유로 표시, 엔 표시 외에는 그 외국에서 돈 버는 기업들 없어요. 중국에서 돈 벌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동남아에서 돈 벌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축통화, 달러, 유로와 엔화에 대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져온다면 개인들이나 법인들이나 기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새로운 블루오션을 보는 거니까 이걸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환율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1997년 그 IMF 때는 환율이 700원, 800원 뿐이 안 했어요. 1달러에. 그런데 우리가 IMF 때 2,000원 찍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되면서 1,200원 선에서 하다가 지금 1,400원 갔다가 다시 또 1,2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가 좋냐, US 달러가 좋냐? 그럼 US 달러잖아요. 네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고 거기에 기축통화 US 달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환율에 대해서 예측하고 배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US 달러 기준, 유로화 기준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원화보다 많이 나오고 등급이 좋다면 이 채권을 편입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이런 걸 보고 이 채권을 아셔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브라질 채권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아, 예. 네.
이 브라질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 중에